혐오에 굿판된 폭락이와 폭등이 집값 논쟁. 뭐 커뮤니티 가면 엄청 싸우지 않습니까? 요새 특히 폭락이와 폭등이 집값 논쟁. 폭락이는 폭락이대로의 논리와 콘텐츠들을 네. 이제 끌어와서 네. 자기들 주장을 하고 있고요. 폭등이라고 저쪽에서는 우리를 폭등이라고 네, 보는데 네. 저는 폭등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네. 폭등이들도 이제 막 그 각종 네, 네. 근거들을 모아서 이렇게 또 주장을 하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여러분들 제가 폭등입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저쪽에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저쪽에서. 저 폭등한다고 했나요, 제가? 폭등이라고 해요. 우리 같은 왜? 사람들. 난 합리적인 사람인데. 뭐,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뭐 사이클이나 네. 뭐 이런 순환론이나 네. 또 시장론자나 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저쪽에서는 그냥 네.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그냥 폭등이들. 그래요? 영끌러들 뭐 이런 그럴 수 식으로 있죠. 표현을 하죠. 제가 영끌에서 사라고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근데 왜 저를 폭등이라고 생각했으면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예. 요 기사 제가 이제 봤는데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쇼킹 부동산이 원래 하락론자였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집값이 빠졌으니까 지금 사야 된다. 근데 이거는 되게 합리적인 얘기인데 이거를 이제 그 구독했던 분들이 너 왜 집값 하락한다고 했다가 오른다고 하냐, 너 상승론자 됐냐 해서 그냥 구독 취소하고 난리 났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현실에 기반을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폭락론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현실은 다 무시하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 계속 해줘. 내가 듣고 싶은 얘기 해줘. 근데 그거를 안 해주니까 야, 너 배신했어? 그래 두고 봐. 너랑 이거 끝이야.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과연 듣고 싶은 얘기를 듣고 싶어서 유튜브를 보는 건지 기사를 보는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혹은 더 나은 현실을 위해서 더 나아지는 현실을 위해서 유튜브를 보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전자란 얘기예요. 전자.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현실적으로 합리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 싫은 거지. 다 싫은 거고, 다 욕하는 거고. 근데 여러분, 원래 입에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자꾸 이렇게 듣기 싫은 얘기를 들어야지 여러분들도 변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건데, 애당초 안 듣는 거잖아요. 안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게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폭등일 듯. 뭐 이런 댓글도 있고요. 네. 그렇죠. 쇼킹 부동산님이 어느새 상승론자로 바뀌셨다고요. 근데 뭐 이게 상승만 주장해야 상승론자 아닌가? 그런 생각 그렇죠. 들고요. 그렇죠. 하락 얘기했다가 뭐 오를 때 됐으니까 상승한다고 하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지 난 모르겠는데. 그럼 뭐 주구장창 뭐 계속 하락한다고 해야 되는 사람은 계속 주구장창 하락해야 되는 거고. 그건 아닌 거 아니에요. 사이클이 물론 존재하는 거니까. 이게 좀 정치적 신념하고도 좀 연결이 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하락 쪽으로 좀 스탠스를 강하게 표현하는 우리 한 교수님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분들은 좀 그쪽 사회주의 쪽 그쪽 맞아요. 하고 좀 이렇게 많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심 교수님이라든지 이쪽은 이제 좀 또 자유주의 반대쪽으로 또 좀 활동을 하시는 것 같고요. 자유주의 그렇죠. 좀 그런 것 같고 그런 것도 있고 제가 볼 때 본인 돈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사회주의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그 현실을 너무 냉혹하게 알기 때문에 아마 루블님도 제 말을 이해하실 거예요. 본인 돈 갖고 투자하신 분들은 도저히 사회주의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지. 완판이 됐어요. 그 영등포 자이 계약 완판. 이게 이제 양평동인가? 아마 양평동에 있는 거예요.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가 있는데 이게 분양가가 34평이 12억이고요. 25평이 8억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번에 8억 5천 정도. 그다음에 34평이 11억 5천이니까 이 정도 이제 공급이 된 거의 뭐 이 정도 된 건데 그러니까 이 말은 요게 여러분 이제 현재 우리나라 그 신축의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기본 가격이 된 거예요. 그렇게 안 비싼 것 같은데? 그렇죠. 안 비싸죠.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요거보다 가격이 그러니까 내가 살려고 하는 데가 34평이 준신축인데 11억 5천, 12억 미만이다. 그러면 나쁘지 않다. 가격적으로. 요게 어떤 한 지표가 된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살려고 하는 게 25평이 8억 5천 뭐 미만이다. 그러면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8억 5천 미만이면. 요걸 기준으로 했을 때. 왜냐면 이게 지금 100% 완료가 됐고, 지금 경쟁률도 꽤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8억 싸다 비싸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 근데 여기서 뭐 또 이제 학군이나 뭐 교통 여건이나 입지나 이런 거 다 봐야겠지만, 일반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34평 아파트 11억 5천, 12억. 혹은 25평 아파트 8억 5천 요 사이면은 이제 가격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구나 요 생각을 머릿속에 넣으시면은 여러분 이제 투자 결정하실 때 좋으실 것 같아서 요 기사 좀 갖고 온 거예요.
저도 넣었는데 광탈. 기존에는 서울 같은 경우에 85제곱미터 이하는 이제 다 가점제였거든요. 그 말은 이제 가점이 낮으신 분들, 그러니까 뭐 부양 가족 수가 없대거나, 그 다음에 이제 무주택 기간이 짧거나,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 청약통장 갈 기간이 짧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당첨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추첨제로 더 늘렸다는 거거든요. 강남도. 그리고 지금 또 정부에서 잘한 게 뭐냐면, 근데 물론 정부에서 지금 못하는 것도 저도 있고 아는데, 근데 현재 이 청약 관련해서는 또 잘한 게 뭐가 있냐면, 예전에 85제곱미터 초과만 추첨제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큰 평수 하시려는 분들은 가점이 높은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서 85제곱미터 초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점제를 더 올렸어요. 추첨제를 낮추고. 그리고 약간 소형 있지 않습니까? 소형 중형 같은 경우는 추첨제를 늘렸거든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말은 여러분들이 가점이 낮다 하더라도 아파트 청약이 당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현재 무주택이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청약을 노려보실만 하다. 그리고 청약은 어쨌든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정말 적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건 적극적으로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서울 청약을 좀 노려보셔라. 왜냐면 추첨제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만 해당이 되시는 거고 다주택자는 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럼 다주택자는 전략이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이제 또 서울도 비주증적으로 바뀌었으니까 다주택자들도 이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데를 잘 노려서 청약을 이제 하는 건데, 근데 청약을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청약은 당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당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을 받는 거예요, 선택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지역을 딱 집어서 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어떤 의미인지 알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넣어야 돼,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있으면 무조건 넣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당첨이, 내가 간택을 받는 거지, 내가 여기를 사고 싶어 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식을 잘못 알고 계신 건데, 그래서 웬만하면 다 넣으셔라. 웬만하면 다 넣으셔라.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는 당첨이 되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청약하시는 분들 대부분 넣을 때 당첨되는 걱정부터 그러니까 하시더라고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인 것 같아요. 저한테 항상 물어봐요. 여기 할까요 말까요? 그 당첨되면 어떻게 하죠? 제가 어차피 안 된다고, 신경 쓰지 마시라고, 한번 넣어보시라고. 그 저 아시는 분도 둔촌주공 그때도 방송할 때 상담했잖아요. 둔촌주공 넣을까요 말까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아니 넣으시라고, 어차피 안 된다고. 근데 그분 안 되셨을걸요? 그때 방송 상담하셨던 분. 그렇죠. 그러니까 그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청약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선택을 받는 겁니다. 이 멘트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19억 잠실 아파트가 부른 참급. 이건 왜 가져오셨죠? 재산 상속 갈등에 친누나 살해한 30대.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이게 사실은 부모님이 누나한테 베풀어 줬어도 유류분 청구라고 그래서 그쵸. 원래 받기로 한 몫의 절반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 때문에 이 누나를 살해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안 좋은 케이스고 나쁜 건데, 그래서 저도 이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이게 사실은 돈도 문제고, 이제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것도 있지만 돈이 문제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부동산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은. 차라리 현금 흐름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이런 건물보다도 지적 재산권이라든가 사업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 이런 거를 통해서 현금 흐름을 계속 자식들한테 물려주는 것도 괜찮지, 어떤 큰 빌딩, 건물, 그렇게 되면 세금도 그렇고 이게 또 나눌 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새 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성급한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너무 많은 부동산을 남겨놓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요새 들어서.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이제 좀 어느 정도 처분하고, 이제 다 그거를 뭐 사업체라든가 뭐 법인을 만들어서 현금을 만들 수 있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바꿔놓는 게 낫지 않겠냐, 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죠. 일부만 갖고. 아버지 나 줘 이러면 어떡해요? 그거는 이제 얘기하죠. 강남 아파트 나 줘, 뭐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잘 얘기를 해야죠. 너희들이 벌어서 이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나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아버지 좀만 도와줘 좀 이러면 어떡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죠.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식 교육을 잘 시켜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사실 돈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필요하고 행복한 요건인데,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정말 지옥 같은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이런 부분도 한번 같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돈만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또 인생을 살아가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거리라고 생각해서 이 기사를 좀 갖고 왔어요. 다녀 경제교육 좀 어떻게 대화를 하고 계세요? 사실 저는 돈과 관련된 부분은 좀 터부시 됐던 그런 세대죠, 또. 그런 세대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충분히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요즘 이제
이제 제 또래죠. 제 네네. 또래나 제 위에 세대 분들은 좀 그래도 대화를 많이 하시는 네네. 것 같더라고요. 그쵸. 어떻게 좀 하세요? 일단은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걸 얘기를 해요. 듣든 말든. 애들한테. 아빠가 이런 거 요새 하려고 해서 요새 소금빵 관련해서 갖고 왔는데 한번 먹어볼래? 맛이 어때? 괜찮니? 뭐 하고? 아빠 이런 사업을 하려고 그래. 이런 사업을 하면 얼마의 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망할 수도 있어. 너희 같으면 하겠니? 물어봐요. 그럼 대부분 안 한다고 하죠. 안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내가 만든 건물주 마블 게임하면서 이제 자본주의 규칙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주고. 그리고 자녀 교육은 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하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집에서도 책을 읽거든요. 책을 읽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애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어야 된다고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애들한테 투자를 하라고 얘기 안 하고 제가 직접 투자하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제가 집을 산 거를 같이 보게 하고 여기가 아빠가 세준 집이야 하고 얘기를 다 하고 애들이 받아들이고 안 건 상관없이 제가 유튜브를 하니까 최근에 저희 막내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게임 유튜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구독자 1명, 2명 이렇게 생기면은 저한테 막 계속 얘기를 아빠 구독자 1명 생겼다, 2명 생겼다. 그러면서 이제 나한테도 빨리 이거 좋아요 눌러달라고 얘기하고 올리면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유튜브도 지금 이제 9살이니까 4학년밖에 안 됐는데 5학년 이제 5학년인데 이제 제가 4학년 5학년도 헷갈려서 또 나중에 혼나겠다. 근데 4학년 5학년 올라갔는데 어쨌든 이제 아이가 봤을 때 5학년짜리가 그래도 유튜브 하고 친구들이랑 또 공유하고 그런 것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자기 빨리 구독해달라고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다 상교육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자연스럽게 책을 읽게 하고 책을 읽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게임을 통해서 자본주의 본질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사업하고 하는 거 이런 거 다 알려주니까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 있구나.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 질문하면 답변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